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첫 시간하고 3교시, 3교시를 했는데 실적으로 날라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4교시인데 아마 동영상은 오늘께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 한 거는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골절 탈구에서 한 50%, 60% 나오니까 실제로 그거만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앞에 쭉 보시면 저번 주에 한 거 그냥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100% 다 나옵니다. 저번 주 3시간 한 게 100% 다 나오고 실제로 중요한 건 없고. 무슨 소리야? 실제로 골절 탈구해가지고 이제 19쪽 보면 골절 탈구해가지고 정의 나오잖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저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써서 이게 유추하는 거지, 이거를 골절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절 같은데 관절이 부러졌다, 뭐 지나가다 사람이 아팠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냐, 어떤 질병이 의심되냐 이랬을 때 골절, 일단 정의를 골절은 연속성이 뭐 결여된 거, 뭐 탈구 빠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써주고 양념이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없거든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지 쓸 수 있다. 쭉 넘기시고 저번 주 어디까지가 쭉 갔죠? 어디까지 갔죠? 저번 주에? 소화골절까지 했죠. 소화골절에서는 만약 문제 나오면 그린 스틱 있잖아요. 그냥 녹색 줄기 골절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오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두부 외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49쪽 보시면 이제 두부 외상 나오죠. 이제 두피가 뭐고, 두피가 이런 거다. 표피, 피하, 조직.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의하다 보면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하고 해부학은 잘 안 해요. 실적으로 해부학이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뭐 두개골의 조직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 실적으로 골절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요 조직학을 쓰는 거지 이 구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이걸 강의를 안 하면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약간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제 강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가 좀 편하다 그러면 제가 시킨 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두피는 이런 거다. 그 두개골은 자 6종 8개가 있다. 요 정도. 네 2개 정도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전두골, 두정골, 축두골, 후두골, 저평골, 사골.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으로 뇌 2개가 하는 일은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뇌를.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그 뼈가 이제 6종 8개가 있는데 실적으로 전두골, 후두골, 축두골, 두정골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저평골하고 사골이 밑에를 받쳐주고 그래서 6종 8개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 뭐 뇌 2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셔야 되죠. 자, 내막. 자, 내막은 뇌를 덮고 있는 막으로 내막과 천수막? 시끄러 3개만 아시면 돼요. 내막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경막과 지주막 2개뿐이 안 나와요. 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바로 밑에 있는 게 경막이라고 있습니다. 경막이 있고 요게 경막. 예, 경막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 지주막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주막, 주막, 그리고 유막하고 뭐 내실지 이렇게 있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요 경막하고 지주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막은 동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맥은 피가 빨리 흐른다. 그리고 사고 나면 바로 죽는다. 30분 안에 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경막이라는 건 하고, 경막은 여기가 저 동맥이에요. 동맥. 그래서 이거를 경막사, 경막상
경막 외, 경막상, 동맥. 그래서 우리가 다쳤을 때 경막이 어디 다쳤냐? 경막상, 저기 골절이냐, 출혈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로 수술해야 되나? 천천히 수술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지주막은 이건 정맥이기 때문에 천천히 피가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 정도? 일주일 안에만 하시면 돼요. 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시험에 이제 38회인가 9회에 나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80먹, 70인가 80먹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CT 찍고 MR 찍었는데 멀쩡하다. 가셔라 했는데 이분이 2주 후에 사망하셨다. 이거에 진단을 쓰시오. 거기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답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했으니까 요게 골절 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은 많겠죠. 2주 후에 했는데 실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사고가 나가서 죽을 수도 이강하게 있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술 많이 먹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폐렴 요새 코로나? 술 이름 아니고 코로나. 그렇죠. 좋은 맥주인데 그래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2주 안에 왜 죽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하는 답은 이거죠. 이제 지주막상 출혈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 답을 원한 거죠, 걔네들은. 그래서 요 얘기를 쓰면 돼요. 지주막상 출혈은 정맥이기 때문에 천천히 쌓인다, 피가. 그래서 뇌를 천천히 누른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쭉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면 요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요 정도 선에만 아시면 되고, 내막에 대해서는 뇌척수액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실적으로 저기 많아요. 어린애들이 뇌척수액 검사하는 거 많아요. 독감 걸렸을 때, 폐렴 있고 이랬을 때, 뇌수막염 걸렸을 때 이 검사를 많이 하는데 시험에는 큰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봉합 나오죠? 봉합과 천문. 봉합과 천문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뼈가 조각이 많았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서 붙어요. 붙으니까 머리가 원래 이제 이걸 다 이제 빔이 원래 쫙 나와서 그림이 쫙 나오는데 딴 데 가면 열약하는 환경. 열약하는. 아니 이거 저걸 보죠. 이렇게 책 51쪽 책 보면 자, 뼈가 원래 이제 우리가 육종 8개 있잖아요. 내두개가 육종 8개가 있는데 앞에를 전두골, 두정골, 후두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두골과 보면 시상봉합 있죠. 두정골과 두정골 가운데 사이에 봉합 붙어 있는 거를 시상봉합이라고 하고 간상봉합은 두정골과 전두골.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냐, 이렇게 잘랐냐 그 차이요. 이렇게 잘라 전두골이죠. 관상봉합. 이렇게 잘랐냐, 시상봉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징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면 처음에 제가 스킵하라 나온 거 있죠. 5페이지 보면은 나오죠. 정중면이냐, 관상면이냐, 시상면이냐 이게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관상봉합을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잘렸냐, 이렇게 잘랐냐, 이렇게 잘랐냐. 그래서 이제 면을 어떻게 했냐 그 뜻이에요. 인상봉합과 삼각봉합이 있다. 실적으로 이건 1차 문제일 때 자주 나왔는데 실적으로 그렇다 쭉 넘기십시오. 자, 이게 중추신경계에 나오죠. 이거 나왔는데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건 없었고 이제 1차 때만 물었고 2차 때는 묻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53페이지 보면 후두엽 있죠. 그러면 시각 중추 그거만 체크만 하시고 전두엽은 언어 중추. 그래서 전두엽을 많이 다치면 그 어리버리예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전두엽을 다쳤다. 후두엽은 시각이 안 좋다. D를 맞았다. 그러니까 뒤에 골절이 있으면 측두엽을 받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간내, 대내, 손해 같은 거는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척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1, 2 요추 추간판 사이 거기에 끝난다. 거기까지 한다. 그래서 요추 천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3번, 4번에서 많이 한다.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엄청 빠르죠? 자꾸 나만 더워요 지금? 나 엄청 덥네 지금.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막걸리 먹고 왔어요. 저요?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자, 말초신경계. 이거는 죄송하지만 외워야 됩니다. 제가 5년 내내 밀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고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올해냐 내년? 올해네요.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외우시냐? 이 신경이 감각이냐, 운동이냐, 복합이냐 거기까지 외우셔야 되고 어딜 담당하냐 그걸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글자 따서 외웠어요. 후신동할, 삼회, 안청, 설미, 부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웠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인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는데 요 정도는 매너로 외워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 식상해가지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항상 나온 문제가 이거예요. 시신경 해가지고. 그래서 1번 보면은 이제 시신경 나오죠. 뇌신경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쭉 해서 12번째 있는데 후각신경부터 보면 후각신경은 감각신경으로 후각을 맡는 신경이다. 두 번째 시신경은 이제 시각, 동안신경, 동안, 활차, 3차는 눈의 운동을 맡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이다. 그래서 안구운동이나 동공수축, 안검건사, 안검거상이나 활차신경은 안구운동, 뭐 3, 4, 9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운동이다. 운동신경이다. 그 정도만. 3차는 왠지 3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차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운동과 감각을 담당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외전은 운동, 안면신경은 감각이나 운동. 그래서 혀의 맛을 담당한다. 그래서 혀를 담당하는 신경이 몇 개 있어요, 뒤에. 그래서 안면신경이 혀다. 요 정도. 청신경은 감각, 설인신경은 감각, 운동. 그리고 미주신경은 감각, 운동. 부신경은 운동, 설화신경은 운동. 요거 집에 가셔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주신경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우리 옛날에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 질병에 대해서 쓰시어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우리 그 뭐죠? 그게 뭘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 자, 못에 찌르면 나오잖아요. 우리 수두, 예? 파상풍, 수두. 예, 그게 원래 이제 너무 식상해서 이제 안 나오는데 그거나 딴 거 나왔거든요. 가스계제 나왔는데 실적으로 그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기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걔가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호흡을 담당하는 거 얘를 마비시켜요. 걔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걔 걸리면 그 신경이 미주신경이에요. 그래서 미주신경하고 만약에 시험에 문제 나오면 그거랑 뇌신경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 나오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혀에 관련된 신경은 3차, 설화, 설인, 안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끝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저작 담당, 뭐 3차 신경, 하악 신경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운동이냐, 감각이냐, 혼합이냐 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구 운동은 동안, 활차, 외전. 발음은 3차, 안면, 미주, 설화. 운동은 3차 신경, 안면 막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감각 하나, 뇌신경 하나하나를 외우시면 이게 감각이냐 운동이냐 따로 안 나눠도 되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나? 그렇습니다. 자, 척수신경. 척수신경은 그 경추는 8쌍, 흉추는 12쌍, 요추는 5쌍, 천추는 5쌍.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경추가 7개인데 8쌍이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쵸? 원래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쭉 이제 쭉쭉쭉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경이 요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 끝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이.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환추하고 머리 있잖아요. 이게 천추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그 위에서도 하나가 나오니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7개인데 위에 것까지 해가지고 8쌍이 돼요, 얘가. 그래서 8쌍인데 그거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옛날에 1차 문제에서 또 나왔어요. 이게 골절됐을 때 어디 다치냐 막 어떤 신경이 손상되냐 막 이런 걸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6번째예요. C,
6. 얘가 골절됐어요. 그럼 어떤 신경이 손상되냐? 이런 거. 어떤 걸까요? 아니, 신경 몇 번째 신경? 척추, 경추의 몇 번째 신경? 다 이런 거 너무 많이 가지. 그거 외울 거예요? 다? 금피신경 대해서 다 외울 거예요? 아니, 그냥 얘가 여기 다치면은 몇 번째 신경을 다치냐? 이게 아니다. 에이. 시험에 안 나올 거 안 할게요. 괜히 머리만 아프고. 그죠? 그러니까 요추 같은 경우는 요추 1번 다치면 요추 1번 신경이 다쳤어요. 척추 신경이 다쳤는데 얘는 8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를 더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C6에서 다치면 C7 신경이 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죠? 자, 그렇다. 그렇다. 신경근 이런 게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총입니다. 총이랑 묶음이다.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상한 신경총 나오죠. 요거는 체크. 가끔 나오고 오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거냐. 왜냐하면 딴 건 다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5 경추에서부터 제1 흉추 신경들이 앞가지에서 형성되는 신경 다발로 상지 전체를 지배한다. 그렇죠? 그래서 액화, 금피, 요골, 정중, 척골 신경이 있다. 여기서 척골 신경 체크하시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손이 뭐 원숭이 손이 되니 독수리 손이 되니 해가지고 어떤 신경을 많이 다쳤냐 그게 많이 나왔죠. 1차.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고 이제 크게 물어볼 거예요. 크게. 그래서 액하신경은 소원근과 다 필요 없고 삼각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다친 게 이제 액하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액하신경이고 처음 그러면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그다음 맨 끝에 금피신경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피신경은 다쳤을 때 상안전부의 모든 근육을 지배하고 전환의 전외측의 피부 감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전환 동그라미 치고 금피신경, 요골신경 이게 중요하죠. 요골신경은 상안 및 전환의 신경이죠. 해외근을 지배한다. 상안, 전환, 손등의 감각을 지배하고 요골신경의 손상은 손목 하수란 떨어지는 거거든요. 손이 똑똑 떨어진다. 올리질 못한다. 원인이 된다. 정중신경,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을 담당하고 제1부터 3의 배류 및 제4수지의 일부 감각 담당하고 정중신경의 손상은 원숭이 손이 원인이 된다. 그렇죠? 정중시켜놓고 이제 원숭이 손 옛날 스타일인데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척골신경 전환과 손의 전방 내측의 3분의 2 근육을 지배 손목 관절의 굴곡 수지 관절의 굴곡 및 제4수지 관절의 신정 운동에 관여한다. 자, 제4수지 내측 손바닥과 제5수지 손등 감각 담당하며 신경 손상의 독수리손, 갈퀴손 원인이 된다. 해가지고 아마 이게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어요. 자, 보면은 신경을 어디에 다쳤냐면 이제 어디야? 액화 신경하고 금피 신경은 크게 저기 하는 게 없고 요골 정중 척골이에요. 척골. 요골 신경은 어디 다치냐면 여기는 이제 여기를 골절됐을 때 상안골을 골절됐을 때 많이 하고 이제 그 신혼부부 그들이 이렇게 팔비기 하면 많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돌아오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이게 실적으로. 우리 조금 저리는 그게 아니고 아예 못 써요. 그래서 여자들 이제 모냥 빠진다고 다 했잖아요. 가우 죽는다고. 저린다고 참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요골신경은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 상안골이 다쳤다 그러면 요골신경 쓰면 되고 척골신경은 끝에 보시면 돼. 끝에 요 정도 이렇게 뭐 4분의 1 필요 없고 그냥 끝에 신경이 죽었다. 저리고 마비가 없다. 그럴 때 척골신경. 정중신경 손가락. 이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 그러면 정중신경. 그리고 요골신경은 요 정도. 그러니까 구분은 그렇게 이렇게 요골, 정중, 척골. 요골, 정중, 척골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걸 그림 그려서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원숭이 손이냐 독수리 손이냐 요 정도. 그래서 근데 원래 시험 문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터널 죽은 거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 많이 나요. 족관절 죽은 거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이게 해부학이잖아요. 해부학 책 거의 안 나. 우리는 그 간호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간호사 분들이 내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뜬금포가 가끔 나오는데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골절 됐을 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걸 판단하는 아니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사람이 다쳤을 때 이게 어떻게 다쳤냐, 어떤 진단을 내리냐 그거라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거보다는 큰 것들 무슨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골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요즘도 추세가 그렇고 그렇겠다. 그래서 이걸 다 해서 상한 신경총이라 한다. 요걸 경총 이런 게 있다. 옆에 보면은 자 61쪽 보면은 총비골신경과 경골신경 있죠.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총비골신경, 경골신경. 비골신경은 겉에 그냥 쓰세요. 겉에. 경골신경은 안에. 그죠?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돼. 특별히 외울 게 없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겉으로 이제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밖에. 이게 밖에요. 밖에 신경을 하는 게 이제 비골, 총비골 신경이고 경골 신경은 안에 있어요.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두꺼워요. 웬만하면 손상을 안 입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부러지지 않으면 손상을 안 입고 얘는 꽉 누르기만 해도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스 같은 거 꽉 해놓으면 얘가 비골신경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안 돼요. 여기 하수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 족하수가 일어난다. 총비골신경 그 정도. 총비골신경은 족하수, 경골은 나머지 다. 그래서 저굴, 내전, 내반, 운동 막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 끝내고 쭉 가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자율신경계 있죠.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지금 외우십시오.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됐어요? 다 외웠죠? 외우는 방법은 하나예요. 교감신경. 무서운 교감님. 교장이 왔다. 무서운 놈이 왔다.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서운 사람이 교감이 왔다. 교감이 왔는데 어딜 가실까? 네, 교감이 왔다. 그러면 일단 교감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하면은 박동이 빨라지죠. 부교감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반대니까. 교장이 오면은 박동이 빨라지고 눈이 커지죠. 왜 왔을까? 그죠? 혈압은 상승하고 방광은 이완하고 침은 짝짝 마르잖아요. 그죠? 말초신경이 수축하고 땀이 증가, 땀나죠. 됐죠? 그럼 다 외웠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감 선생이 재수없는 교감 선생이 왔을 때, 무서운 교감 선생이 왔을 때 우리의 뭐 그래서 방광만 체크하면 돼. 이완. 수축해야 되는데 이완하잖아요. 축 터졌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심장 박동은 촉진하고 동공은 확대하고 혈압은 상승하고 방광은 이완하고 침은 마르고 혈관은 수축하고 땀은 엄청 흐르겠죠.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거의 아까 이제 12개 내신경하고 이거는 항상 중요했는데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2차는. 그리고 이걸 문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부 외상의 진단과 검사.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겠다. 이거는 기본적이니까. 기본 지식이 되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기본 지식이 되니까 외워라.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제 그레이드 나오죠. GCS. 저는 이거 외웠어요. 숫자.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아마 안 나올 거고 이거 나오면 다 틀릴 거예요. 실적으로 이거를 저는 외웠어요. 솔직히 할 일 없어서. 그래서 의식 수준에 가지고 이제 GCS 이제 점수 평가를 하는데 이거 실제 우리가 할 건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요. 그냥 그렇다. 의식 수준을 5단계로 나눴대요. 청명, 기명, 혼미, 반혼수, 혼수. 이건 나중에 이제 근육의 운동
나오고 검사 방법 있거든. 뒤쪽이 나와요. 그때 한번 하고 청명은 의식에 명료하고 기명은 소리를 지르면 눈을 뜨다가 가만히 있고 혼미는 수의적 운동이 있으나 뭐 안 되고 반혼수는 수동 없고 통증만 있고 혼수는 같다 코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점수 나오죠. 이것만 보시면 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가? 개안 반응, 언어 반응, 운동 반응 딱 3개죠. 그래서 객관신도 1, 2, 3, 4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길을 가다가 우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네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네, 눈 좀 떠봐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눈 좀 떠봐요. 그럼 눈 떴어. 이름이 뭐예요? 안 그래? 그냥 눈 좀 떠봐요. 괜찮아요. 눈 좀 떠봐요. 어디 사요?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 보세요. 네, 괜찮으면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안 반응, 이제 눈 떠보세요. 언어 반응 보고 운동 반응 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가 비슷한 내용을 해가지고 1차로 많이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렇게 눈 떠보세요. 말해보세요. 이름 뭐예요? 말했으면 일어나라고. 그쵸? 가세요. 자, 그렇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요. 자, 이제 검사 방법 있죠? 검사 방법 중에서 청신경 검사 나오죠? 축하드립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보험에서 나옵니다. 의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재산보험. 재산보험에서 그 귀회장애에서 들어갔죠. 평행장애 나올 때 그 검사 방법이에요. 다 외우셔도 되고 한두 개 외우셔도 되고 이게 뭐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후신경 검사는 이렇게 하고 시신경 검사는 이렇게 하고 뭐 쭉이 있는데 청신경 검사는 요건 다 웨버 테스트 한다. 뼈 전도를 이용하여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경 난청을 구분하는 검사 방법이다. 이런 게 있다. 웨버 테스트 아니면은 린넷 테스트 아니면 칼로니 테스트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냥 큰 글씨만. 청신경 검사하는 방법은 뭐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재산보험에서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운동력 검사, 근력 있죠?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외울 것도 아니고 일단 0부터 5까지 있대요. 그러면 5는 정상이겠죠? 그러면 0은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2개는 빼야죠. 그렇죠? 외울 필요 없잖아요. 0은 아니 100은 정상 근력이고 0은 완전히 간 거잖아요. 지금 수축도 안 되고 마비된 상태. 그러면 중간 거만 외우면 되지. 25, 5만 외우면 되죠. 50하고 25. 자, 50은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완전 범위에서 운동 수행할 수 있고 25는 중력을 없애면 부분적 운동에서 운동 수행할 수 있다. 중력을 없애요? 그렇대요. 10%는 근육의 수축이 가능하나 관절 운동은 안 된다. 요 정도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 해서 옛날에 통으로 나왔는데 아마 또 안 나올 거예요. 한번 나왔어요. 해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우리는 의학하고 재산보험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서 나온 게 여기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아마 이 의학에서 나왔나? 재산보험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력 테스트하는 방법. 그냥 이런 게 있다. 큰 적이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정상은 100%, 저항을 이길 수 있고 뭐 운동은 수행한다 75%, 중력을 이긴다. 그래서 중력 얘기를 해서 50%, 20% 이렇게 나눈다. 반사 나오죠. 반사. 자, 반사 넘기세요. 66쪽에 보면 반사 나오죠. 표지에서 반사 쭉 넣는다. 병적 반사 동그라미 쓰시면 돼요. 병적 반사. 찾으셨어요? 예, 요게 중요합니다. 병적 반사. 딱 필요 없고 병적 반사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반사 소견으로 정상 영하기 때문에 원시적 반사가 성숙된 중추신경계에서는 억제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이상시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상지의 병적 반사가 있고 하지의 병적 반사 있죠. 그 상지보다는 하지에 많아요. 마빈스키 반사 있죠. 이게 많아요. 그래서 상지의 병적 반사는 호프만 반사와 전두엽 해체 징후에 있다. 자, 호프만 반사는 가운데 손가락 말당 굴곡 후 극혁이 떼었을 때 병적 경우 엄지손가락 포함하고 다른 손가락에 굴곡 발생한다. 이런 게 있다 하고
옆에 하지에 이제 마빈스키 있잖아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발바닥 피부 반사에 볼 수 있는 병적 반사로 정상적인 족저 외측 발꿈치에서 무지 쪽을 뾰족한 끝으로 문지르며 발가락이 족저로 굳게 되거나 축체로 장애 환자는 발바닥 신전되며 엄지 발가락 서서히 펴지고 발가락 외전도 발생한다. 단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다시 읽어볼게요. 원래 이제 마비 스캐닝이 발바닥 보면은 이게 발바닥이면 이거 못으로 이렇게 누르거든요. 근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게 구겨지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는구나. 펴지 병적으로 정상인 병상이와 족저 외추 발찌금에서 무지 쪽으로 뾰족한 끝으로 문지르면 발가락이 족저로 굳게 되는 주체, 그렇죠? 신전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병적 반사하고 상지, 마빈 스케일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손의 기능 검사 이런 게 있고 자율신경 검사 이런 게 있고 진단적 검사. 그러니까 자율신경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직장 반사, 내항문 반사, 방광 반사, 음압 반사, 구회 면체 반사, 발기 및 사정 반사, 뭐 발항 검사 막 쫑기인데 이런 것만 있다 생각하시고 크게 저기는 아니고 이런 거에서 물어보지 않고 실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무슨 병이냐, 이런 거 있을 때 어디를 의심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병적 반사는 많이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모술을 했을 때 굽히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율신경과 검사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냐? 이런 식의 무슨 병이냐? 이렇게. 진단검사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엑스레이, MRI, CT, 초음파 아는 거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진찰 그것도 쓰시면 되고 CT와 MRI 차 있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나올 때 됐죠?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 됐어요. CT와 MRI 검사. 그래서 특징은 X선, CT, X선을 이용하여 신체 조직의 단면 영상을 얻는 방법으로 횡단면만 얻을 수 있다. 급성계의 의식장애, 극소신경계 등이 있으면 바로 시행한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검사 시간이 비교적 짧다. 뼈 등 골 조직의 병변을 확인 가능하다. 단점은 방사선이죠. 방사선 피복량이 많다. 조영제로 인한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조영제 배출과 관련하여 신장이 부담을 주어 신기능 저하의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 아시죠? 외우셨죠? 그렇죠? 외우셨죠? 네. MRI는 수소 원자핵을 이용하여 검사를 횡단면 외 관상면 배웠죠? 관상면 및 시상면의 이미지도 가능하다. 연부 조직 해상도가 뛰어나서 척추나 인대, 내실 질내 변명이 탁월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다. 방사선 피복이 없다. 비용이 비싸고 요새 많이 싸졌어요. 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다 해주잖아요. 척추 빼고. 비용이 이거 좀 검사 시간이 길다. 인공 심박동기를 찬 경우에 자석이 있는 경우 촬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둘 중에 단점이 또 있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들어가서 그 수면제 먹고요. 그냥 재워버리고 그냥 많이. 그렇습니다. 체크만 해. 체크만. 그래서 혈관 조영술이 있고 경두계 도플러 검사가 있고 자기 공망력 MRI죠. 그리고 단일 광자 있죠. 스펙 뇌파 검사 EEG EP 이런 게 있다. 옆에 보면 기출 문제 나오죠. 답은 축하드립니다. 전혀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거 왜 올렸을까 이거 문제? 난 보면서 왜 이걸 근데 2006년 이게 나왔는데 왜?
우리가 2차 준비하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도움이 돼요, 이거? 아, 뭐 책이 틀리지. 1차 문제가 나왔어요. 네. 두부 외상 가겠습니다. 자, 두부 외상. 자, 외전의 기저. 자, 접촉 현상이 있고 관성 효과가 있고 두부 외상 분류는 자,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읽을게. 이제 두부 외상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재산보험에서 우리 저기 이제 치매 검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있고 외상성 치매냐, 혈관성 치매냐, 내가 갖고 있을 거냐, 뭐 이게 기질적으로 바뀌었나, 거기 이제 나올 때 나오는 거고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두개저 골절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증상, 뭐 이류가 있냐, 코에서 피가 나냐, 뭐 점산 출현이 있냐, 이런 거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늦었죠. 너무 식상해졌으니까. 전에 37회나 8회 정도면 이게 나올만 했죠. 그러니까 안구 주위에 점사 출현이 있고 귀 후방에 점사 출현이 있고 내각 상실증이 있고 어디야 외도를 통해 누추는 내 척수액이 비로 이루된다. 증상이 뭐냐? 두개저 골절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식상하죠. 1번 두부 손상이 있고 두피 손상이 있고 두개골 골절이 있다. 그 중에 선상 두개골절이 있고 함몰 골절이 있고 이개 골절이 있고 4번에 두개저 골절. 그래도 체크 한번 하죠. 두개저 골절. 두개저 골절은 밑에 이제 저편골 아니면 사골 이런 게 이제 골절이 되고 밑에 안쪽에서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중요하죠. 증상은 안구주의 점으로 그냥 쫑쫑쫑쫑 이렇게 출혈이 나오는 거고 귀 후방에 점살 출혈이 있고 내척수액에 비류 및 이류가 있다. 왜 있을까 이게? 내척수액이 뇌를 보호하는 이제 막 속에 이제 지주막 위에 있는데 이게 밑에 있나? 그냥 여기 뉴막 위에 뉴막과 주주막 사이 이렇게 지켰는데 얘가 이거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골절이 된 거야. 그러면 얘가 새잖아요. 그렇죠? 새니까 코나 귀로 나오는 거. 비루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 그리고 후각 상실증 있다. 후각 상실은 뒷골 있잖아요. 후두골이 다쳤다고 보시면 되고 뇌신경 손상 증상이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두개관래 손상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경막외 혈종과 급성 만성 그리고 지주막상 지주막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없죠? 책에 없습니다. 자, 1번 보면 경막외 혈종 보면 경막상 혈종 똑같은 얘기인데 옆에 보면은 두개골의 내면과 경막 사이의 출혈로 인해 혈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경막 동맥이라고 동맥을 동그랗게 칩세요. 경막 동맥 말고 그냥 동맥. 자, 밑에는 그냥 넘길게요. 동맥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맥이 다쳤다. 어떻게 된다? 네, 죽어요. 빨리 하고 죽어요. 그렇죠? 진단은 어떻게 한다? 빨리 해야 된다. CT상 어떻게 나올까요? 피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CT MRI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게요.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피가 막 쏟아지니까 볼록체로 갑자기 빵 나오잖아요. 그죠? 천천히 나오면 얘가 이렇게 크게 나오게 조금씩. 근데 피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게 늘어져. 이렇게 갑자기 동그래지고 볼록 렌즈처럼 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 뭐 치료는 어떻게 해? 단기간에 수술하면 당연하겠죠. 천두술 이제 머리를 연다. 외울 건 아니야. 그냥 경막외 혈종은 동맥이다. 그것만 하고 동맥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서 쓰시면 됩니다. 동맥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어요. 죽어. 자, 급성 만성. 그럼 만성은 천천히 해서 그렇죠. 천사 밑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실적으로 이걸 그대로 쓸 필요 없고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것으로 급성은 외상은 3일에 만성은 3주 이내의 경과에 발생을 함.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게 3주 동안 이 할아버지가 다친 게 이제 만성이냐 급성이냐 그걸 따져서 하는 건데 CT 뭐 T1 호강 이런 필요는 없고 우리가 방사선 시험 볼 때 이거 나와요? T1, 2? 우리 때는 안 배웠어요. 아 그래? MRI를 못 배웠어. 우리 시절 때. T1, T2 나옵니다. 아 그래? 옛날 사람? 한 페이지 배웠었다. 예, 혈종을 제거하고 뭐 보존적 치료한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된다. 옆에 보면 이제 72쪽 두개의 강 내압 상승 시 증상 및 징후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두개 강나 내압이 상승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이 있을까요? 의식이 저하되고 의식 저하되잖아요.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구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활력 증후 변화 있잖아요. 활력 증후 변화. 수축 기압이 상승하고 이완 기압이 감소하고 맥박이 증가하고 서맥이다. 천천히 흐르고 맥박 증가만 하시면 돼요. 맥박이 증가. 살겠다고 맥박을 빨리 해서 피를 빨리 돌게 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어렵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되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의식이 저하되고 두통 있고 토하고 그거 어려워요? 어렵구나. 두 개가 내야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는 이뇨제를 먹고 약 먹고 스테로이드 먹고 과호흡에 수출하여 되고 그렇고 저온 치료 그렇다. 자, 옆에 이제 외상성 질환 있죠. 혈종 쭉 넘어가고 미만선 축삭 손상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많이 이제 병원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뇌 손상은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돼요. 뇌진탕 있고 뇌좌상 있다. 뇌진탕은 살짝 어지럽고 돌아온 거 뇌진탕이고 뇌좌상은 오래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코마 상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똑같이 머리 맞아도 흔들렸다 그래요. 흔들릴 거 스웨이크.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옆에 이제 두부 손상의 후유증.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